황민호의 진짜 뉴스. 최근 네이버 광고 시장 지배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광고 시장 내에서 지배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이버의 위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 검색의 대부분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의 대다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세계적 기업 구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영업 실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의 광고 시작 잠식이 도마에 오른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장 영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국민의 검색 기반을 돈으로 벌고 있는 네이버.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하지 않았다면 네이버라는 기업은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네이버는 자신들의 영업력이 되는 검색 횟수를 늘려주고 맹목적으로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접속해주는 국민들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했나요? IT 산업에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온라인 활동이 정보가 되고 돈이 되고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생산자이자 정보 이용자이자 고객인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네이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고액 광고료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예,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8회는 IT 바리스타 송민섭 씨를 연결해서 2주의 핫한 IT 뉴스를, IT 소식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섭 IT 바리스타.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예, 뭐 한 주 동안 또 뭐 바쁘셨다 그러던데. 아, 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은 IT 최신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이폰 유저들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인데요. 네. 지난달에 애플에서 공개한 아이폰 8이 다음 달 3일에 국내 출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그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이 같이 소개가 되었는데 10은 지금 부품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네. 국내 출시는 아이폰 8하고 그 화면 사이즈가 좀 더 큰 아이폰 8 플러스가 우선 출시됩니다. 아이폰 8은 기존 아이폰과는 이제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전후면이 전부 이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 예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재밌는 건 이제 아이폰 8에 이제 강화 유리가 전면, 후면 다 있는데 후면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 이제 수리비가 더 들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더라고요. 아, 그 휴대폰의 앞하고 뒤에가 이제 강화 유리로 쌓여 있는데 네. 앞에 액정 쪽에 있는 게 깨진 것보다 뒤에 후면 쪽에 있는 게 깨진 게 더 수리비가 비싸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그 강화 유리 같은 것도 잘 안 깨진다고 하지만은 액정 같은 것도 잘 나가고 떨어뜨리게 그렇죠. 되면 많이 깨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디자인하거나 설계를 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뒷면을 더 강한 강화 유리를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은 더 비싼 부분이고요. 그 가격은 올라갔겠죠.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삼성 갤럭시 노트 8 이게 이제 가장 최신 폰이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이폰 8이 이제 국내 출시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이제 경쟁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8면서 경쟁하겠네요, 그죠? 둘이. 가격대는 네. 애플에서 나온 거 아이폰이 더 비싸겠죠? 가격대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바라고 그래갖고 아주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네. 뭐 일반 기본적으로 팬덤이 형성돼서 매출은 상관없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에 뭐 폭발 사고도 있고 그래갖고 이번에 선전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8 경우에 해외에서 이제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들이 좀 간혹 발견되고 있어요. 국내에는 아직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노트 7처럼 네, 뚜껑 까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면 이게 뭔가 큰 리스크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간혹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두 업체가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네. 거꾸로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네요. 둘이서 품질 경쟁하면서. 뭐 좋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네. 자기네 말로는 비싸지는데 문제는 그 제조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가 같이 네. 묶여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급자족제가 된다고 치면 네. 제조사는 제품을 제조만 하고 네. 통신사를 이제 사용자들이 편하게 고를 수 있게 이게 네. 그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 TV 살 때 예. 삼성이나 LG전자 TV를 사서 네. SK 브로드밴드나 뭐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을 저희 별도로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예. 핸드폰도 애플에서 아이폰을 사고 뭐 삼성에서 갤럭시를 사서 SK텔레콤을 가거나 뭐 KT를 가거나 LG U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이제 통합 상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이제 좀 조만간 이제 바뀌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신속하게 네, 개선해서 우리 저기 돈 없는 서민들 핸드폰 구입할 때 부담 좀 안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는 해킹 사건인데요. 이번에 또 네. 개인정보가 또 대량 유출됐습니다. 아, 뭐 우리나라 개인정보는 무슨 뭐 걸레 정보예요, 걸레 정보. 이거 도대체가 이거 유출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유출이. 뭐, 워낙 자주 들리는 네. 소식이라 이제 뭐 국민들도 뭐 또 이번에 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이제 국민들의 그 주민번호는 공공재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야. 참 이거. 예. 중국에서는 실제 뭐 10만 개를 뭐 몇만 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유출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국민들이 이제 유출된 거에 대한 불안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유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유출되든 말든 아예 몰라 이제 이렇게. 이번 해킹의 이제 그 사고의 배경은 네. 하나투어란 여행사인데요. 하나통 엄청 큰 여행사인데.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여행사에 2004년부터 2007년 동안 그 여행했던 고객들의 데이터가 오. 유출된 사건이고요. 이름, 전화번호, 뭐 연락처, 주민번호 예. 이런 걸 포함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요. 이야. 그러면 그거 고객 정보 이거 여행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은밀한 개인 정보도 많이 들어있고 그럴 수 있죠. 결제 정보도 들어있어갖고 이걸 악용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상당한 피해가 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에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고객 정보를 빼는 해커가 네. 고객 정보를 믿기로 이제 협상을 제안해 왔고요. 음. 해커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로 몇억 네. 원을 달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아, 비트코인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올 3월에도 이제 여기어때 이런 호텔 예약 서비스에서도 예. 한번 시끄러웠었죠. 해킹이 예. 당했고요.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을 한 6억 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네. 해커들이 이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아, 자기가 이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자기가 그렇죠? 원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다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기관도 없고 이 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 때도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추적을 따돌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가상화폐가 그 거래되는 시세가 있거든요. 이게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기존의 화폐 질서를 비트코인이 비틀고 있네요. 비트네. 네, 그래서 많이 비트코인인가요? 하여튼 그 범죄에 자꾸 악용되는 비트코인이 악용된다는 소식이 많이 있어갖고 네. 이제 뭐 IT 세계에서는 IT 이제 시대로 갈수록 가상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저해가 되고 막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좋게 쓰면은 좋은 건데 그러게 나쁘게 말이에요. 쓸래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선의의 피해자를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네. 인공지능 알파고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예. 그 알파고는 아시잖아요. 알파고 작년에 모르는 이제 사람 없죠. 유명하죠. 이세돌을 이어갖고. 이세돌 맞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번 이겼다는 거에 우리가 박수를 네, 보내줘야 맞습니다. 되죠. 네. 그때 그 대국을 통해서 이제 국내외 사용자들한테 되게 강한 인상을 남겼잖아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가 네.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알파고만 해도 그 기존에 있던 기보, 그러니까 네. 바둑을 뒀던 그 사람들의 그 기보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 맞는 수를 찾아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많은 그 경우의 수들을 다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최적의 수를 두는 걸 학습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었어요. 우리 학습으로 따지면 주입식 교육. 네, 예, 그렇죠. 주입식 교육을 해서 우리를 이긴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주입해서 최선의 이제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예. 일단 알파고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 기존에 이런 학습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 바둑의 기본이 되는 게임 룰만 알려주고요. 알파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강화 학습이라는 방식을 택했답니다. 그럼 이제 창조 학습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사들이 뒀던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해서 최고의 수를 찾는 건데 이게 놀라운 게 그때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이제 알파고를 따라잡는데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와, 대단하네요. 학습 능력이 되게 좋아진 거고. 알파고를 그냥 한 달 만에 제낄 정도면은 이걸 이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범위는 한계 넘어간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둘 수 있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수를 내는 이제 단계까지 올라온 거죠. 야,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 일종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주입식 교육을 이긴다. 여기서도 교훈이 나오네요. 그 알파고 그 뭐라고 부르죠? 그럼 그거를 지금 알파고 뭐라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학습을 없는 상태에서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알파고 제로라고 이름이 알파고 제로. 네. 그럼 앞으로도 알파고 제로를 넘어가는 또 다른 인공지능 계속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계속 되겠네요.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알파고의 인공지능의 한계를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지는데 반대에서는 인간의 이 인공지능을 못 넘는 인간의 두뇌가 어디까지 또 이렇게 어느 한계에서 또 부딪힐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번 내용은 알파고를 개발했던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이거 어디다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거죠? 뭐 여러 군데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몸에 좀 어려움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음성으로 뭐 집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도 나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 딱 해가지고 어딜 데려다 주고 자율주행 및 뭐 이런 거에 사용되겠네요. 여러 군데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공지능들이 동물들의 언어들을 좀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동물들은 사실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이제 깊은 산속이나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바다 깊숙이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들을, 동물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동물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만약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유익할 것 같네요, 또. 하여튼 뭐 인공지능이 발전되는데 반면 또 영화에서 우리가 미래를 암울하게 그린 영화 같은 데 보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참 재미있는 이제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 더 창조적인 쪽으로 두뇌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유익하게 최신 IT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전하는 IT 산업.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선진국은 맞는지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서 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도와 정책이 IT 산업을 못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말로만 IT 강국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질문들을 고민해 볼 순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IT 초일류 국가가 되어 제4차 산업에서 국가적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경월모 팟캐스트 황민의 진짜 뉴스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